자, 그렇다면 그렇게 계산을 못하니까 현 부동산의 가격은 너무 비싸다를 무슨 기준으로 했냐라는 거지, 본인이. 현 부동산의 가격은 내가 사기에 비싼 거야? 아니면 내 월급 상승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아니면 가치에 비해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 잘 몰라. 하지만 기준은 갖고 뭐를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지. 기준을 갖고. 자, 소득 상승률의 조사 대상을 혹시 집값에 대한 상승률이 너무 높았다. 그러면 소득 상승률에 대한 부분과 비교를 해봤는지, 그러면 소득 상승률에 대한 조사 대상은 잘 돼 있었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파레토의 법칙, 20%가 80%를 좌우해. 그러면은 8을 조사해야 돼요? 2를 조사해야 돼요? 2를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8은 노동자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예?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개념. 있는 사람이 나눠주는 거를 받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조사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상위 20%를 조사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실질적인 상승을 한다면. 그래서 집값은 20%가 좌우하는데 소득 상승의 조사는 하위 80%를 조사해가지고 여기에 비해 집값이 너무 올랐다?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메커니즘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어느 한 지역에 대해서는 강남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의 표본을 조사하는 게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그렇게 많이 올라도 문제는 지금도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물론 비쌉니다. 뭐 한남뉴타운 들어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잡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비싸요. 관리처분 때 어떻게 나올지 한번 두고 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해, 사실은. 왜냐면 금호 옥수동 재개발할 때 소형 지분들 평가 금액이 말도 안 되게 낮았었어요. 평가 금액이. 그래서 한남뉴타운들도 한번 유심히 한번 보기는 해야 돼요. 보긴 해야 되는데 여하튼 간에 이게 지금 싸다라는 게 아니라 판단 기준을 잡고 있냐 아니냐라는 거지, 그냥. 도대체 1억이면 왜 비싸냐라는 거지, 왜.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만 말을 하면은 하나만 이렇게 나눠 놓잖아요. 나눠 놓으면은 되게 비싼 것처럼 보여요. 나눠 놓으면. 근데 합해 놓으면은 비싼지 본인이 잘 몰라. 응? 우리 자동차 만약 부품 가격을 하나로 다 나눠 놓으면은 여러분들은 하나하나가 되게 비싸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 수리비는 너무 많이 드는 것처럼 느껴지지, 사실. 근데 큰 덩어리로 해 놓으면은 1억이 돼도 안 비싼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근데 헤드라이트 하나 가는데 200만 원이라 그러면 막 빽해버리거든, 그냥.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걸 모아서 이건 1억입니다 그러면은 별로 안 비싼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냐라는 건데 그 기준을 두고 한번 아크로리버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지. 아크로리버 파크 24평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호가. 24평. 전용 18평. 59제곱미터. 아크로리버 파크 신받부 2차. 16억 전세가. 전세가 14억에 거래됐어요. 전세가. 호가는 22, 3억 나가지. 호가가. 아유, 당연한 듯이 있어야지. 이러면 자기가 못 사는 사람이잖아. 난 돈이 별로 없다 티내는 거라니까. 당연하지. 더 뻔뻔하게. 자, 그러면 이거를 분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에 대한 가격, 우리가 한남뉴타운의 대지지분은 건물을 무시하고 대지지분만 보는 거야, 한 개만. 근데 건물과 대지를 합쳐놓으면 사람들이 또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16억이라고도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지. 예를 들어. 그러면은 16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저는 이제 20억이라고 했지만은, 16억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건물을 800만 원에 지으면은 건물에 대한 값은 1억 9,200만 원이잖아요. 예? 16억이라고 가정을 하자고, 16억이라고. 16억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러면은 16억에서 2억을 빼면 14억에 대한 금액이, 예? 14억에 대한 금액이 8평에 대한 금액이잖아요. 그럼 얼마야 도대체? 1억 68, 48, 1억 7천, 8천, 1억 8천에 육박을 한단 말이에요. 이래 놓으면은 이거는 당연한 16억이면은 괜찮은 금액이고, 얘 1억은 뭐 둘이 비슷하게 가격이 나간다고 했을 때,
여기는 굉장히 비싸다고 말하는 것은 본인이 그냥 기준점이 없이 내 연봉에 비해 비싸다라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기준점을 갖고 모든 부동산 판단을 하셔야 돼. 예? 기준만 있으면은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그 문제의 답을 맞히라는 뜻은 아니에요. 본인이 그 기준을 갖고 있어야 여러 가지 물건을 비교할 때 어떤 걸 선택을 할지 틀려도 상관없어. 숫자는 틀려도 상관없지만은 나의 기준을 내가 구하는 방식만 같다면은 여러 개의 물건을 고를 때 나쁜 거를 선택을 하지 않을 거 아니냐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추가 부담금 이런 걸 정확하게 맞추라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동산을 선택을 할 때 여러 개를 놓고 봤을 때 내가 실수는 안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지. 기준을 갖고 있어야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 기준이 없으면은 아무 판단할 수 있는 본인에 대한 근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본인이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준은 어떤 걸 갖고 있는지 그 기준을 이제 뭐 저랑 같이 논의를 하는 거지.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거고. 귀찮아. 자, 투자의 초점이 개발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개발이 돼야 무조건 오르는 건지. 개발이 돼야 다 오르나? 개발 안 되면 다 안 올라? 그래서 재건축망만 눌러?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포커스를 잘못 잡고 있어요. 정책 자체가. 개발 안 돼도 엄청 오릅니다. 사실. 개발지 물건은요. 절대값은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지만은 전체적인 상승률을 놓고 봤을 때 투자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투자 수익률이. 그런 것들도 잘 따져봐야 돼요. 미래가치 되게 높죠. 근데 개발을 해야 되니까 현재 이용의 가치, 현재 전세 금액은 되게 낮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미래가치가 높아서 가격은 높게 형성이 됐지만 현재 이용의 가치가 낮아서 전세 금액이 낮다면 두 개의 갭이 굉장히 큰 거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투자 금액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투자 금액이 굉장히 높아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들어간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가시죠? 단순하게 절대값만 올랐다라고 해서 뭐 그게 우리가 뭐 부자가 되는 거 아니야. 수익률이 좋아야 모든 건 부자가 되는 거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제 방송에서 이제 뭐 5분 강의 했던 건데 여러분들 조금 덥지 않나요? 조금만 열까요? 네. 좀 옷들 좀 벗으세요. 지금 약간 열 동안. 예. 예? 와, 조금 벗고 하세요. 조금. 날씨 따뜻해졌는데 너무 두껍게 입고 오신 것 같아요. 날씨 추울 때는요. 제가 어몽길 대장인 줄 알았어. 저는. 어떻게 다 등산복을 입고 오냐? 막 오리털 우리나라 패션이 어떻게 연세 있는 분들 패션이 다 등산복으로 변해가지고 오늘은 좀 그래도 좀 초록색도 띄고 화사하네. 오늘은 조금 날씨가 좀 풀리니까 다 시커먼 뭐 여기가 청계산인 줄 알았어 나는. 조금 환기시키고 좀 닫을게요. 네. 자 보시면 자 투자 지역 물건은 만약 예를 들어 똑같은 물건이라 10억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근데 개발이 될 거니까 되게 많이 올랐다고 가정을 해. 40%나. 네? 그리고 똑같은 10억인데 개발은 다 끝난 거기 때문에 가격은 20%밖에 안 올랐다고 가정을 하자고. 하지만 개발될 물건은 전세 금액이 굉장히 낮으니까 본인 자금이 7억이 투자가 됐을 것이고, 그쵸? 그리고 전세 금액이 7억이 들어갔으니까는 자기 자본은 3억이 들어갔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각각 수익률이 얘가 2배라고 하더라도 4억이 올랐는데 자기 돈은 7억이 들어간 거고 20% 10억짜리가 20%가 올라서 2억이 올라갔는데 자기 돈은 3억이 들어갔다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상승률 자체는 얘는 57%가 얘는 66%예요. 이런 일들이 서쪽에서 계속 다 일어나고 있었어. 모든 사람들이 한신아파트라든지 경남이라든지 우성에 투자할 동안 소액으로 진짜 고속터미널 주변에서 소외된 미도아파트 투자한 사람이 수익률이 훨씬 좋아 지금.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게 더 좋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그게 수익률이 좋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가시죠? 수익률이 좋아야지만이 남들보다 수익률이 좋아야지만이 돈이 없는 사람은 따라갈 거 아니냐라는 거지.
자기 돈 넣고 남들보다 수익률이 적으면 당연히 따라갈 수도 없지. 따라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 적금을 하고 있는 거 보면 나는 거의 지금 뭐 그 사람 삶이 앞으로 걱정이 된다니까. 막 적금 들어갖고 옷도 못 사 입고 맨날 막 나중에 집 살려면 집은 또 더 못 사고 막 자기 집은 살긴 좋은데 안 오른다는 막 이상한 소리 하나 볼까. 당연히 살기 좋거든요. 원래 오래 살다 보면 익숙하니까. 그죠? 하여튼 그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돈은요, 적금 들어서 부자 된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예? 적금이 부자 될 수 있는 상품이에요? 아니에요. 목돈 모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이 있는데 순발력을 발휘해야 되는 돈인데 그 돈 일부를 그냥 이자가 없는데 넣는 것보다 적금을 활용하는 개념이죠. 적금이 제 본인 생활의 주가 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구조가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경제라고 했을 때, 만약 경제가 별 큰 무탈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개인이 은행에 돈을 넣잖아요. 은행은 이걸 어디다 빌려줘요? 기업에다 빌려주잖아요. 그럼 기업은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이 모든 우리나라 성장보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망하게 돼 있는 거야. 항상 개인이 최저의 지금 그 소득을 가져가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죠? 기업 자체 또 개인은 또 우리가 기업보다 훨씬 더 높은 이자를 주면서 또 빌렸을 땐 빌려 쓰고 기업은 훨씬 대출 금리가 낮아요. 왜냐면 개인 신용은 못 믿어도 기업 신용은 믿거든. 예? 돈은 그 대신 또 월급 이자율은 제일 낮고. 그러니까는 적금을 들어놓으면은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경우에는 거의 뭐 마이너스가 말도 못하죠. 지금 금리로 자기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2배가 되는 게 거의 70년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부동산 값이 몇 년 만에 2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현재 가치를 상쇄하려면은 68년 동안 부동산 값이 안 올라줘야 돼. 68년 동안 부동산 값이 안 올라줄 수 있어요? 말죽거리는 지금 40년 동안 거의 한 30만 배 올랐는데? 30만 배. 그러니까는 돈의 가치는 떨어진단 말이야. 돈의 가치는. 인플레는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고. 나라에서는 인플레 일으킬 수밖에 없죠. 인플레 안 일으키면 누가 사? 내일부터 세일한대. 사? 하나도 안 오른대 이제. 나라에서 가격 안정화 정책을 쓰겠대. 그냥 계속 떨어뜨리겠대. 누가 사? 망하는 거예요. 망해. 가격이 떨어져. 떨어지면 아무도 안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안 사. 그러면 기업은 생산을 해요? 안 해요? 네? 안 해. 안 하면 사람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 다 잘려. 뭐 악순환이 되는 거지 뭐 그냥. 인플레가 안 일어나면. 그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소비를 가장 유발시키는 것은 천천히 소비를 자극하는 것은 가격 올려주는 것밖에 없다니까. 우리가 뭐 이런 당연히 먹고 사는 이런 것들 빼고 필요한 것들에 대한 소비. 그죠? 여하튼 간에 수익률이 남들보다 높아야지만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에 따라갈 수 있지 않냐라는 거지. 수익 금액을 보는 것보다 수익률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지금 잘 살아왔거나 좀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수익률보다는 투자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냥 그 사람들은 안전을 택해야 돼. 사실 부동산이 안정성, 수익성, 황금성이 있잖아. 그죠? 부동산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수익, 안전, 황금성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그죠? 돈이 많은 사람들, 자본이 많은 사람들은 안전성을 택해야지. 안전성을 택하는 게 포트폴리오의 구성이겠지. 포트폴리오 구성이 뭐예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그죠? 근데 수익성을 쫓아가야 되는 사람은 계란이 한 개밖에 없잖아. 응?
계란 한 개밖에 없어. 무슨 포트폴리오 구성이야. 수익을 먼저 쫓아가는 거지. 뭐 어떻게? 계란 한 개밖에 없으면서 막 이거 막 되게 막 발발 떨어 막 이거 깨질까봐 막.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지. 한번 가보는, 수익성 가보는 거지. 뭐 이래 죽나, 뭐 저래 죽나. 그렇지 않아요? 아, 돈 없어 죽나, 쪽팔려 죽나, 똑같은 거지, 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위주로, 그러니까는 연세 있는 분들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 위주로는 한번 도전적인 투자도 필요하다라는 거지. 도전적인 투자도. 연세 있는 분들은 사실 조금은 안전에, 수익보다는 안전을 쫓아가는 게 나아요.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개발보다는 월세 수익에 가는 게 더 나아. 월세 수익에. 막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무슨 뭐 재건축 아파트 사봤자, 그죠? 연세가 막 80이 다 됐는데 한남뉴타운 사면 돼, 안 돼요? 네? 뭐 본인이 입주하려고 사면 돼, 안 돼? 입주를 해도 자기가 입주를 했는지 모른다니까. 신격호 봤죠, 신격호. 검찰청에 끌려갖고 여기가 어디냐 막 그러잖아요. 한남뉴타운 입주해갖고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 옆에서 보는 사람은. 투자하면 돼,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매 월세를 받아서 손주들 이렇게 용돈 주고 이렇게 사는 게 더 낫겠지. 그러니까 모든 거를 절대적인 숫자가 늘어나는, 금액이 늘어나는 투자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투자의 근본은 해피니스부터 시작을 해야 돼. 내 행복, 그냥. 이 돈이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가 기본이야,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렇다고 해서 젊은 사람이 한남뉴타운에 신혼생활을 하면 돼, 안 돼? 비만 오면 온바게스를 다 들고 집에 다 나와가지고 장롱이 막 장롱으로 지붕 받치고 살고 있다니까요. 한남뉴타운 올라가 보세요, 한번. 올라가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온 지붕이 다 팔에 천이야, 천. 벽돌 올라가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너무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아무리 오르는 걸 안다고 하더라도. 왜냐면 신혼 때 행복하게 사는 것도 그걸 돈으로 어떻게 환산하겠어. 그래서 모든 부동산 투자는 과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무리를 해도 안 되고 과해도 안 되고. 그냥 여러분들 살다 보면 굉장히 부동산 상식적이야. 살다 보면 문제가 되는 거는요. 마음속에 걸렸던 요만한 게 항상 문제가 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저 사람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요거 하나만 걸리는데 처음에 좋을 때는 장점이 단점 요만한 걸 덮어버리잖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요만한 단점이란 말이에요. 사람 큰 돌에 넘어지지는 않아, 사실은. 조그만 돌에 걸려서 자빠지지. 바위에 걸려 넘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들은 그냥 좀 회피를 하시고 본인이 편안하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아, 투자라는 자체는. 너무 돈 하면은 막 이렇게 사람이 좀 추해질 수도 있어, 사실은. 본인이 행복하지도 못하고. 투자 자체의 모든 기본은 본인의 해피니스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 그냥. 그러니까 본인에 맞는 거. 모든 사람이 부동산의 가격, 금액이 올라가는 절대치에 무게를 둘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도 약간의 보험 상품처럼 쳐다봐야 돼. 나한테 맞는 상품이 과연 뭔지,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모든 사람은 금액만 따져갖고 모든 사람 다 재건축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한번 보면 요거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투자 구분을 보면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오늘 뭐 용산 이제 6천만 원 투자가 오늘 강의 제목인데, 뭐 예를 들어 매매 금액이 똑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수익률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9억은 대지 지분이 재건축 아파트처럼 많아. 네? 옛날에 뭐 이렇게 몇 집 안 짓고 낮은 층으로 짓고 하니까. 근데 신축은 대지 지분이 적어요. 같은 땅에 더 많은 세대를 넣었어. 네? 그럼 대지 지분이 당연히 적겠죠. 근데 오래된 집이니까는 전세 금액이 매매 금액의 절반이라고 가정을 하자고. 네? 8천만, 1억 5천이고, 월세를 받을 사람은 보증금 3천에, 전세는 2억 4천인데, 환산을 하면 한번 대충 3천에 95에서 100만 원 나와요. 네? 그러면은 3천에 95만 원에 월세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전세비율이 거의 80% 가까이 다 되거든요, 요즘에 신축들이. 그러면은 38이 24에서 2억 4천에 전세를 놨다고 가정을 하자라는 거예요. 가정을 하면 실투자 금액은 1억 5천이고
월세를 놓으신 분은 보증금 3천을 받았기 때문에 2억 7천만 원이고 전세를 놓으신 분은 6천만 원이라는 거지. 그러면 2년 동안 지분이 평당 1,000만 원이 오르면은 사실 제일 많이 오르는 거는 9억 산 사람이 제일 많이 오른 거죠. 1,000만 원씩 올랐다면은 10평이 오른 거기 때문에 1억이 오르는 거고, 이 사람은 6평이 올랐기 때문에 6천만 원 오른 것과 2년 동안 95만 원을 24개월 받으면 2,28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수익은 대지 지분이 오른 것과 2년 동안 받은 월세를 합해서 8,28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대지 지분 6평만 그냥 올랐다고 가정을 하자고. 그러면 투자 수익률을 보면 1억 5천을 넣고 1억을 벌었고, 2억 7천을 넣고 8,280을 벌었고, 6천을 넣고 6천을 벌은 거야, 사실. 수익률을 보면 66, 30, 100%가 나온다라는 거지. 도대체 인생을 역전을 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냐라는 거죠. 수익률을 높여서 차근차근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수익률을 높이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야. 뭐 시작을 해야지 뭘 하지. 뭐든지 시작부터 해야 되는데,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오르니까 아무것도 안 사버려, 그냥. 지금 언제부터 그거 샀다고. 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92학번이거든요. 저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지금 몇 년이에요? 26년. 그때도 현대아파트는 최고의 아파트였어요, 사실. 그때도 아무도 못 샀어, 사실. 근데 이제 올랐다고 막 다들 뭐 이렇게 서운해요? 저는 막 대학교 다닐 때 현대아파트 간 기억이, 거기 얼마나 막 좋은 컴퓨터를 버리면 컴퓨터 주스로 갔었다니까. 그때도 거긴 그런 아파트였어요, 거기는. 컴퓨터 막 키보드랑 모니터랑 다 멀쩡한 것도 버릴래. 한 바퀴 돌고 오면 컴퓨터가 한 대 생겨. 근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히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좀만 더 하고 쉴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쉴까요? 어차피 못 움직이실 것 같아요. 그쵸? 네, 어차피 못 움직이니까 여기서 제가 좀 쉴게요, 그냥. 혹시 화장실 참으세요? 참아야 돼. 네. 아까 녹번동 말씀하셨죠? 녹번동 그런 막 되게 무시하더라고요. 근데 자, 투자 마인드를 갖는 건 지역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뭐 누가 들어가 사를 했어요?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한 초점을 갖고 계셔야 돼요. 가격이. 제가 이거 몇 번 떠들었더니 네이버에서 분양가 싹 다 지워버렸대요. 저는 그 전에 캡처를 해놓은 거거든요. 지금 들어가 보시면 분양가를 다 지워놨어요. 네. 왜냐면 녹번동 레미안 베라힐즈, 왜 이렇게 레미안 뒤에 이렇게 뭘 많이 갖다 붙인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3억 4천에 분양을 했는데 프리미엄이 2억 2천. 괜찮죠? 예? 괜찮죠? 그럼 2억 2천 오르는 동안 자기 돈 얼마 들어갔겠어요, 분양가에서? 그죠? 어마어마하죠? 괜찮죠? 그래서 항상 투자라는 건, 지역을 한정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자꾸 지역을 한정 지으니까는, 강남에 아파트를 못 사니까는 막 다른 거 이상한 걸 사는 거야, 강남에. 뭐 샀냐? 그러면 강남에 샀다 그러고 뭘 산지 얘기를 안 해, 그냥. 강남에 샀대, 그냥. 뭐? 말 안 해. 그죠? 근데 이제 지역을 한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또 하나 보면, 금천구 독산동, 롯데. 3억 9천에 분양했는데 1억 5천. 피가. 독산동 무시하잖아요. 뭐 독산동 그럼 막 우시장 생각나고 하잖아요. 그죠? 되게 별로인 동네인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주변에 대한 발전이 되고 좋아지면 가격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본인이 살고 싶은 곳으로 한정을 지으면 투자 지역이 너무 좁아져요. 근데 투자는 우리가 입주하거나 이런 거는 입주자의 마인드를 갖는 건 좋은데 투자는 투자자의 마인드로 전환을 해야 돼요. 내가 들어가는 생각을 아예 배제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투자성이 있냐 없냐만 판단을 하는 거야. 뭐 우리 주식 투자할 때 모든 사람이
삼성전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주식도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돼 있다면 부동산도 거주와 투자는 분리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역을 무시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돈만 벌면 되는 거지. 그래서 투자, 재테크잖아요. 돈 벌으려 했지 뭐 들어가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를 어떻게 살아, 무슨 투자를 하면서도 거기를 어떻게 살아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그 지역이 뭐 어떻게 좋아요, 뭐요. 안 좋아, 오른다니까. 좋다라고 말한 적 없어. 오른다 그냥. 자, 개발지 인근의 부동산 투자. 아까 그 한신 아파트 주변 미도 아파트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 한번 다시 한번 보려고요. 자, 반포 미도 아파트 재건축 핵심 지역에서 소외됐어요. 한강변과 고속터미널 그 사이가 핵심 지역이야. 네? 반포 잠원동에서는 그 라인까지 9호선 라인 위쪽으로가 핵심 지역이에요. 핵심 지역. 그런데 반포 미도 아파트 별로죠. 그 동네 자체 내에서는. 근데 2015년도 가격이 7억 4,300인데 12억 정도, 지금 14억 정도 해요. 그러면은 한 2배, 7억 정도 올라왔는데 자기 자본이 2015년도에 투자할 때 한 2억에서 3억 정도밖에 안 됐었단 말이야. 그럼 거의 한 투자 금액에 대해서 한 300~400% 가까이 수익률이 나온 거지. 세전 수익이. 그쵸? 개발이 돼야지만 오르냐. 아니, 한신아파트에 잠원동에 여러분들 잘 모르는 현대아파트라고 있어요. 예? 현대아파트 있는데 그것도 지금 보면 개발이랑 상관없이 12억 6천인데 2015년도에는 7억 6천대였단 말이에요. 상관없다 그냥. 부자 옆에 있으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강남의 아파트가 오르면은 강남의 아파트가 올랐다라는 뜻은 강남의 건물이 오른 게 아니라 강남의 대지 지분이 올랐다라는 거잖아요. 강남의 대지의 가격이 올랐다면은 강남의 단독 다가구의 가격도 다 올라갔다는 뜻이겠지. 그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파생이 되겠죠. 그래서 직접적인 개발이 초과 이득을 가져준다라는 오류를 좀 벗어야 된다. 그래서 재건축 하면서 재건축만 놓쳤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자본에 맞는 투자처를 찾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서 본인이 계속 재건축만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못했던 거예요. 우리 고객 중에는 개포동 감시원이 있어요. 개포동 감시원. 5년 동안 감시해서 5년 동안 이렇게. 예, 개포동 5년 동안 지켜봤대. 투자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제가 말을 그렇게 해요. 개포대학교 주공학과를 5년 동안 졸업을 못하시는. 네? 이제 이렇게 하면은 못하시죠. 그쵸? 이제 용기를 내기가 되게 어려운 게, 물론 큰 돈이니까. 근데 이제 가장 용기를 못 내는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이렇게 너무 단기간에 수익을 내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계약만 하면 그다음부터 다 돌아다니면서 좋냐, 잘 샀냐, 못 샀냐, 막 예? 막 돌아다니는 거야. 계약하고 나서 다 돌아다녀. 모든 전문가한테 다 전화하고 막 다 중도금 내면서 얼마 올랐냐 그러고 잔금하면서 얼마 올랐냐 그러고.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니까 못 사는 거예요. 잠깐 떨어지면 어때요? 떨어지도 인정하지 뭐. 떨어지면 어때? 내가 사고 떨어질 수도 있지. 떨어질 때 안 팔면 되지 뭐. 그런 마음. 시간이 지나면 통화 가치가 떨어졌을 경우 여태까지 신라면도 한 7배 올랐는데, 그쵸? 신라면도 처음 나왔을 때보다 7배 올랐단 말이에요. 신라면의 가치가 증가를 한 것도 아니고, 신라면에 면이 2개 들은 것도 아니고, 신라면의 공급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신라면의 수요가 급증을 한 것도 아니야. 그냥 신라면은 7배 올랐어요. 왜?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돈보단 낫겠지 뭐, 내가 살면서. 그런 마음. 여유 있게 그냥. 시간이 지나면 오르겠지. 비교의 대상을 항상 최저점으로 잡지 말 것. 왜 비교의 대상을 2014년도 저점에 잡아가지고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하냐. 2007년도에 최고점을 한번 잡아놓고 봤을 때 10년이 지나서 평균 상승률을 따져보면은 그냥 인정할 만한 금액이다, 사실.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돈 더 주고 좋은 지역에 내가 산다면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보다 내가 충분히 더 좋은 커뮤니티를 누리고 살지 않았겠느냐. 그죠? 좀 수준 있게 살지 않았고 어디 가서 주소 쓰라 그럴 때 좀 자신 있게 설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막 가리잖아. 시험 볼 때 누가 컨닝할까 봐. 주소 쓰라 그러면. 네? 어디서 왔냐 그러면은 동네를 말을 안 해. 그냥 왔대 막. 어디서 오시냐? 아, 그냥. 네? 그렇잖아요. 어디서 왔냐 그러면 압구정동에서 왔다고 확 쫄려 그냥 막. 그죠? 그냥 그렇게 좀 좋은 동네 또 살 수도 있는 거고 돈을 더 주고 자기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것도 누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너무 막 옹색하게 굴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막 이래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사실. 자, 그래서 부동산은 또 다른 시선으로 본다면 어머니는 적금하고 계시죠? 예?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나이에는 다 적금하세요. 예. 적금으로 이제 이자를 받고 살면 굉장히 많은 돈이 적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이상 내 돈이 없어지게 돼 있죠. 그죠? 내 돈이 없어지면 어때요? 불안하죠? 예? 내가 돈보다 빨리 죽어야 될 텐데 돈이 먼저 죽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돈이 안 죽게 계속 돈을 돌려야 되는 거야. 예? 돈이 돈을 벌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줘야지 돈이 안 없어져요. 돈을 그냥 묶어놓으면 돈은 없어져.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아까 구조 설명드렸지만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은행에 있는 돈이 가장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돈의 용도는 사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배는 항구에 있으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배는 항구에 내가 갖다 놓으려고 사는 것도 아니야. 배는 떠나야 돼. 떠나서 일을 해와야 돼. 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돈도 이 돈이 은행에 넣어놓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예요. 돈은 떠나서 돈을 벌러 와야지 내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 노후 생활비가 뭐 점점 더 올라가겠지만 한 25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그냥 기본적인 생활. 그쵸? 자, 앞으로 40년간 밥값. 밥이 잘못됐네요. 그쵸? 한 끼가 5,000원, 2인이 만원. 1일 3식, 하루에 3만원. 3만원 곱하기 365일, 40년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1년에 1,095만원. 40년 동안 살면 1,095만원 곱하기 40년 하면 밥값이 4억 3,800만원. 그죠? 밥값이 4억 3,800만원. 밥값이 5,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되게 많이 들죠. 그쵸? 네, 되게 많이 들어요. 250만원씩 생활비를 쓰면 1년이면 얼마예요? 10달이면 2,500, 2달을 더하면 3,000. 그쵸? 3,000만원 곱하기 40년. 얼마예요? 12억. 12억 있어야 돼. 아무것도 안 오른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그 12억 갖고 12억이 돈을 벌어와야 내가 살지. 그죠? 내가 벌어오든지 돈이 벌어오든지 누군가는 소득을 발생시켜야지. 근로소득을 발생시키던 다른 기타 소득이 발생을 해야 되겠죠. 그럼 소득의 종류는 뭐가 있냐라는 거죠. 소득의 종류. 뭐 이자, 근로, 사업, 임대. 사업을 하실 수 있겠냐라는 거죠. 뭐 임대사업도 사업이겠지만 아마 대부분이 임대소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죠? 뭐 편의점 뭐 하실 거예요, 연세 들어서? 손님도 안 와, 나이 들어서 하면은. 2+1을 어떻게 찍는지를 몰라, 이게 계산할 때. 막 2+1인데 막 3개 찍고 막 손님이랑 싸우고. 그죠? 자, 부동산 임대 종류.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뭐 쭉쭉 넘어가고. 부동산의 시선 자체가 어때야 되냐면, 뭐 투자할 상품일 수도 있지만은, 나를 대신해서 돈을 벌어오는 생산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생산 수단. 내가 일을 안 해도 임차인이 나한테 돈을 내는, 내가 일을 안 해도 나 대신 임차인은 어떤 개념이냐면 300만 원 버는 애가 나한테 한 달에 100만 원을 주면 걔는 하루에 10만 원 버는 애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 중에 열흘은 나를 위해서 일을 한 거야. 그죠? 그러면은 내가 그런 거 세 채가 있으면 각자 젊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10일씩 일을 했으니까 30일을 나 대신 일을 했잖아요. 그럼 나는 일을 안 해도 돼. 그 물건이 인플레이션 발생을 해가지고 가격이 올라주면 투자도 되는 거고 월세도 받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개념은 투기 이런 것들 다 둘째 치고 그냥 생산 수단에 대한 개념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서울에 살 수 있는, 내가 서울에 거주를 할 수 있는 나를 보호하는 요건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서울에 없다면 대부분 다 지방으로 돌아다니게 돼요. 지방에 돌아다니는 사람 치고, 외곽으로 돌아다니는 사람 치고, 이 거주지를 한정 짓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은 어디로 이사를 가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질문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김포를 갈까요? 다산 신도시를 갈까요? 하남으로 갈까요? 지가 완전히 그냥 외곽순환도로 한 바퀴를 돌고 있어요. 거주지를 한정 짓지 않아. 외곽에 있다 보면은 별로 아주 그냥 희망이 없다 보니까 뭐 하나 생기면은 그걸 자꾸 놓지를 못해. 삼성지구에서 GTX가 생길까봐 아무도 이사를 못하고 있어요. 언제 생겨요? 20년? 언제 생겨? GTX가 생긴다니까 아무도 이사를 못한다니까는. GTX가 생길까봐. 다른 데는 더 오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 교통수단이 그렇게 가격을 많이 안 올립니다, 사실은. 많이 올릴 것 같죠? 그렇게 많이 안 올려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KTX가 먼저 생겼었잖아요. 천안에서 용산까지 오는데 KTX 타고 얼마예요? 30분? 40분? 천안 되게 많이 올랐어야 되네. 그렇죠? 자, 신분당선이 생겼을 때, 처음에 분당선이 생겼을 때 종착역이 지금은 왕십리 쪽이지만은 그전에는 어디 선릉역이었죠? 예? 그러면은 분당선 우리가 이 선릉역에서 타는 사람 없어요. 다 내려, 아침에. 예? 그 당시에 처음 생겼을 때는 지금 아이파크가 아니고 거기에 경북 아파트 있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거 아무도 안 타. 다 내린다니까. 그러면 생활의 편의성은 분당이 좋아졌어요? 선릉이 좋아졌어요? 분당이 좋아졌지. 분당 사람이 타고 내렸으니까. 분당 사람들이 더 편해졌잖아. 그죠? 그럼 분당의 편의성이 더 좋아졌으면 분당이 더 올랐어야 되는데 안 그렇다라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 자체는 이 위치가 부동산 가격을 정하는